네, 이번 시간에는 나름대로 복지 경영에 대한 이 서비스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서비스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특징 하면 여러 가지의 서비스에 대한 논의할 게 많겠지만 서비스라고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비스죠. 그런데 이 서비스는 그냥 어떤 자원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로 무형의 서비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것은 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공기. 공기가 여러분 어때요? 눈에 보이나요? 공기를 보고 공기가 보인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인데 지금 이 공간에 또 우리의 삶 속에 늘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이 공기 중에는 좋은 공기가 있겠고 나쁜 공기가 있겠고 또 몸에 해로운 그러한 공기가 있겠지만 이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되고 공기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같이 호흡하고 있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서비스를 준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뭔가 서비스를 준다라고 하면 물질이 있어야지 주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떠한 뭐 자원이 있어야 될 텐데 또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될 텐데 또 어떤 뭐 조직이 있어야 될 텐데 뭐 기관이 있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고정적인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준다는 것은 그러한 조직에서나 공간에서나 또 어떤 그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주는 것만이 아니라 뛰어넘는 또 다른 조직의 한계, 그 조직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것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개념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소중한 것은 안 보이는 것이다. 이 부분이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PR이라고 하는 광고가 어떤 그런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많은 보이는 광고도 있지만 더 훌륭한 광고, 보이지 않는 파워풀한 광고가 뭘까요? 그 입에서 입으로 연결되는 그 월드 오브 마우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말로 연결되는 그 구조니 더 사실은 힘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파워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 집에 가봐 그 집이 정말 잘하더라. 어느 병원에 가봐 그 병원이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의 최고의 1인자라고 하더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할까요? 아니면 광고의 현수막이나 큰 광고 보드에 전등판에 떠 있는 그리고 이 버스에 붙어 있는 그런 광고 그런 것이 더 신뢰성이 갈까요? 경험해 본 자들이 말한 그 말 한마디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맛집을 우리 찾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한 번은 가볼 수가 있겠죠. 너무 맛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한 번은 가볼 수 있지만 그 집에 가서 그 효과를 또 그러한 만족을 못 받다면 다시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나와서 다른 말을 하죠. 그 집은 정말 가지 마라. 인터넷에서는 정말 맛있다고 써 있지만 가봤더니 그 집은 영 형편이 없고 지저분하고 맛도 없고 불친절하더라. 자, 그 말 한마디가 쫙 퍼지면 조만간에 그 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곧 보이고 나타내는 어떤 가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비가시적인 측면에서의 소위 무형적인 그런 측면의 서비스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그 나름대로 서비스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말.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말을 듣고 있고 그런데 말은 뭐가 없을까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 자,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서비스는 좀 뭔가 포멀하게
형식이 좀 있고 형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이 형태가 없는 이러한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강하고 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나름대로 서비스라는 것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보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라 그러죠. 수혜자들은 서비스 생산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작업은 어떤가. 이 작업도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를 생산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할 때는 반드시 동반자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 경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인풋이라고 하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겠지만 계속 인풋만 하고 또 인풋만 하고 또 인풋만 하고 계속 이 IP만 계속하면 이 여기서 걷어들이는 클라이언트의 받아들이는 것을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인풋이 됐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기 전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우리도 그들에게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우리가 받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그들도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 그들도 도움을 받는 독거노인도 계속 서비스를 받고 도움을 받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들도 누군가의 클라이언트도 기빙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는 주기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또 다시 나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생산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개념을 좀 바꾸어서 그들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자꾸 찾아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뭐 어떠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매 도움을 받으시고 그러시다 보면 어떤 자칫 잘못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계속 받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주지 못하는데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뭔가를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달에 뭐 1,000원 정도의 후원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것이 힘들다면은 어떤 시간적인 거라든지 어떤 그가 갖고 있는 재능적인 거를 끌어들여서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러한 작업도 중요한 하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서비스의 개념이 이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죠. 서비스는 무조건 인풋하고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는 뭔가 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더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우리 조금 더 새로운 틀로 좀 보아야 되는데요. 생산과 소비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 되고 있는데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고 또 소비는 되어져 가는데 생산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는 계속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비스 수혜자들도 서비스 생산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 이래야만이 뭔가 생산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개념을 좀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의 물질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서비스의 그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자와 제공 상황이 매우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동일한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바뀌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적인 경영으로 본다면 그런
나름대로의 서비스는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또 그 서비스라는 A라는 제품을 가져갔는데 그 A라는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별로 서비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이 A라는 제품이 아주 정말 잘 포장되고 잘 만들어졌고 좋은 의미로 그 전달되어야 될 터인데 이 서비스 전달하는 사람이 그날 아주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성격도 인격적으로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 마인드도 없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마인드가 없는 또 어떤 비판적인 또 어떤 비관적인 이런 마인드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제품을 갖다가 전달할 때는 이 A라는 제품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왜곡되고 잘못되어서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이 품질 A라는 제품이 잘못되어져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달되는 그 제품도 중요하지만 전달되는 그 파이프라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듯이 이것을 갖고 가는 누가 이것을 전달하느냐에 따른 후에 대한 이 개념에 따라서 상당히 이 전달하는 라인과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고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과 또 다른 과정과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잘 전달돼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어떤 그 음식점에 가서 가끔 그 음식을 먹고 또 커피를 마시는 그 가끔 가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집을 가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독 그 집에 가서 자주 그 집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집에서는 밥을 갖다 줄 때도요. 종업원이 갖다 주거나 사장님이 갖다 주거나 할 때도 아주 친절하게 갖다 주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고 아주 정말 정성이 담긴 밥을 갖다 줍니다. 밥을 먹고 나면은 꼭 사장님이 커피를 손수 만들어 가지고 커피를 아주 정성스럽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커피를 맛있게 드시고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고 라고 하는 코멘트를 가지고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자, 똑같은 커피를 마시는데 물론 커피의 퀄리티나 커피의 어떤 그러한 뭐 내용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맛은 비슷비슷한데 그 먹는 느낌이 다른 데서 먹는 거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늘 듭니다. 왜 그럴까요? 전달하는 후라고 하는 사장님이 갖다 주는 그 전달하는 매개체는 상당히 한 잔에 그들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커피를 갖다 줘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커피를만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먹고 그분의 정성도 먹고 그분의 마음을 먹는 거라는 것이죠. 그 남자 사장님이신데 아주 보기에는 뭐 커피 판매하시는 사장님 같이 생기지는 않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터프하게 생기시기도 하고 어떤 그냥 시골 아저씨처럼 생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성이 담겨 있는 마인드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복지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복지를 운영하느냐, 이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 이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마인드. 후는 곧 마인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보이는 그러한 가시적인 서비스와 스킬과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쉽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그러한 어떤 전화로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서비스를 주는 그러한 그 뭐 어떤 그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화가 가끔 들려오죠. 뭐 어떤 114를 알아보기 전화번호 알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AS 센터를 전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그 중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을 갖고 서비스를 주는 마음으로 자세히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간혹 또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계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본다면 서비스는 보이는 유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한번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비스는 관계다. 이 마인드는 뭘까요? 마인드는 그 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그 클라이언트에게 고객에게 연결돼서 고객과의 관계망이 소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자체가 서비스의 어떤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 어떤 면으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측면으로 이끌 수 있는 큰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는 항상 고객에 대한 뭐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 이 관계를 잘 매니지먼트해야 돼요.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 자, 어떤 우리가 그 회사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요. 어떤 회사들은 한번 그 회사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든 방문해서 구입을 하든 전화로 구입을 하든 그 물품을 구입했을 때 그 고객을 참 끝까지 관리하는 끝까지 AS를 주고 끝까지 그들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들에 대해서 AS를 해주고 또 그들에게 서비스를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기관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관들은 그냥 일회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회적으로 끝나게 되고 아무런 AS도 주지 않고 서비스도 주지 않고 그러면 그 관계는 종결되는 거죠. 그럼 고객은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찾게 됩니다. 또 그 회사에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또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와 그러한 입장은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에 대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케팅 전략에서도 이 릴레이션십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마케팅. 자, 어떤 사람과 우리가 무슨 마케팅을 할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아무도 모르는 사람과 다이렉트로 마케팅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성사될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성사될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러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한다고 할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오래전 동안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고 관계를 해왔고 그 사람과의 어떤 거래를 해왔던 그런 기업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더 팩트를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팩트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기부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나름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오고 가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어떤 입장과 그러한 그 레벨들은 상당히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러한 접근 방법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할 것이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이끌어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바로 이 릴레이션십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케팅이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릴레이션십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 자, 마케팅은 관계다. 관계는 또 하나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리스펙트다. 리스펙트. 자, 리스펙트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리스펙트는 존경이라는 뜻이 존경. 존경.
자,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존경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아주 사랑의 그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것이 리스펙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극치죠, 극치.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고객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고객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사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단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펙트의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 기업은 그 기관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누군가에게 여러분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경합니다. 자, 그 말 한마디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객은 굉장히 기쁠 거라는 것이죠. 행복할 것이라는 거죠. 이 기업은 이 고객에게 뭔가를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상품권을 준 것도 아니고 뭔가 어떤 뭐 보너스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담겨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고객을 서비스해주고 고객에 대한 입장을 잘 배려해주고 고객의 AS와 고객에게 컴플레인을 잘 들어준다면 그 고객은 반드시 그 회사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할 것이 내가 누구를 존경할 것인가,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경을 얼마큼 받고 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지요? 또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학생들이 교수님 존경합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 교수님은 굉장히 행복하고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알 겁니다. 자, 반면에 거꾸로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을 미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무런 그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굉장히 절망감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비스의 어떤 그 부류 중에서도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이러한 그 리스펙트의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그 개념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서비스의 개념이 이 리스펙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 우리 고객을 위한 하나 행동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건 뭘까요? 고객을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책임지는 작업이 돼야 돼요. 고객을 끝까지 책임져라. responsibility. 자, 고객을 책임져라. 자, 고객을 책임지는 그러한 입장으로 서비스를 준다면 그 고객은 굉장히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고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자신이 있고 뭔가 자부심이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셀프 리스펙트와 셀프 에스팀이라고 그러죠. 자존감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감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위기가 항상 있죠.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아주 리얼하게 그 위기를 잘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를 멋있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요.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펙트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리스폰시빌리티라는 마음이 같이 맞물려 있을 때 굉장히 파워풀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섬기는 내가 함께하는 그런 고객들을 내가 리스펙트할 수 있고 또 그들에 대해서 내가 리스폰시빌리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파워풀한 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리스펙트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이스팀. 나 자신에 대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나 자존감도 낮고 또 내가 나에 대한 책임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도 없을 때 우리는 전혀 예기치 않은
엉뚱한 일들과 또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절대 그 사람은 책임감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의 그 메리트 중에서 어떤 의미로 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후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릴레이션도 깨지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리스펙트도 깨지게 되고 또 나름대로 리스폰시빌리티도 깨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서비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유형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형적인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후라고 했는데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그것을 진행하느냐 거기서 나타나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줄 때에 나름대로 그 반응성이죠. 고객이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뭔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그 서비스는 아주 좋은 서비스죠. 근데 고객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이 릴레이션십이 없이 그냥 고객은 고객이고 또 나름대로 집행하는 사람은 집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분리가 있다면 이건 사실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그 서비스를 주면서 뭘 줘야 될까요? 확신성을 줘야 돼요. 확신성.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말 최대한 주고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몸소 모든 것을 다 잘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것 같구나.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이 공감성입니다. 엠파티라고 그러죠. 공감성. 고객에게 개인적이고 자상한 그렇게 마인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마인드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애쓰는 이러한 작업이 나름대로 복지와 경영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큰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지와 경영의 또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냥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로우 메터리얼처럼 원료가 있어요. 복지라고 하는 로우 메터리얼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라고 하는. 자, 복지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복지를 경영적인 측면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지를 잘 만들어야 된다. 자, 요 가교 역할이 복지를 잘 만드는 요 부분이 바로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웰페어의 매니지먼트 하는 이 부분이 리메이킹 시키는 거예요. 리메이킹 시키는데 누가 시킬까요? 후라고 하는 바로 복지 경영을 하는 리더가, 복지 경영을 하는 중간 관리자가, 복지 경영을 하는 소셜 워커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맥락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메이킹 시킨다라고 하는 이 리메이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끊임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리메이킹의 작업들을 안 갖고 있다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체성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쉽게 번아웃 돼 버리고 쉽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 클라이언트를 내가 어떻게 리메이킹 시키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 마인드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항상 이 리메이킹 시키는 그 라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 비전.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심어줘야 되겠다. 이 비전을 심어주는 마인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 복지와 경영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우수한 서비스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우수한 서비스를 주는 그러한 하나의 바로메터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수한 서비스를 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우수한 서비스를 주는 기관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이 코틀러라고 하는 학자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코틀러 학자가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전략적인 개념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건 뭘까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딱 이해하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 그 우수한 서비스를 주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고객은 지금 C를 원해요. C라고 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기업은 계속 A와 B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고 투입시키고 물질적으로 제공했는데 정작 원하는 것은 고객은 C를 원하고 있거든요. C. 그럼 뭐가 잘못됐죠? 이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고객이 원하는 게 바로 이 C라고 하는 걸 알고 C라는 걸 정확히 뽑아내서 이 C라는 것을 나름대로 서비스를 잘 줬다면 고객은 정말 그 기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베스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고객을 끊임없이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보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서비스를 주거나 또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주시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또 남녀간의 관계를 보면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해지죠.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커피는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색깔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꽃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음식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그 컬러의 옷들을 많이 입는지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에게 맞는 커피를 사주게 되고 그에게 맞는 음식도 사주게 되고 그에게 맞는 옷의 컬러를 골라주고 사기도 해주고. 자, 그러면 그런 옷도 사주죠. 커피도 사주죠.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 받아들이는 B라고 하는 여성은 너무 만족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커피부터 내가 원하는 옷까지 모든 거를 이 A라는 남자가 잘 알고 해준다 보면은 어떨까요?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A라는 사람은 B라는 여자를 더 좋은 관계로 릴레이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객과 기업과의 관계도 바로 이런 연인 관계들처럼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들이 바라는 게 뭘까?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연구하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품을 판매한 것을 끝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한 다음에 항상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고객이 이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것인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뭐 해야 될까요? 모니터를 해줘야 돼요. 계속 물어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또 보완해주고 또 AS도 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보호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가 원하는 가장 적합한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 낼 수 있죠.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읽는 그런 기업이 성공하는 것처럼 이제 복지도 보다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그 의미를 원하는 것인지 클리어하게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클리어하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수한 기관들을 이 코틀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고 경영은 이제 품질이라고 그랬죠. 품질에 대한 최고 경영층의 관심이 높다라는 것이죠. 높다라는 것이죠. 소위 CEO 그룹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자, CEO 그룹이 관심을 갖고 보는 그 제품은 어떨까요? 그가 관심을 가진 것만큼 발전하게 되고 AS도 줄 수 있고 더 좋은 피드백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이 뭘까요?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제품 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 휴대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죠. 아니면 또 본인이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또 본인이 관리하는 많은 IT에 관련된 제품들이 관심이 가장 많을 거예요. 또 우리 안경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안경을 여러분들 이제 쓰신 분들은 어때요? 안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구두를 파시는 분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제일 관심사가 뭘까요? 상대방의 신발을 봅니다.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 안경을 파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만나면 안경을 보면서 저 안경이 어떤 제품의 안경인지. 옷을 파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만나면 먼저 뭘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을까? 우리 제품의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우리와 경쟁 업체의 옷을 입었는지 보는 것이죠. 커피 판매하시는 분들은 길을 가면서 뭐가 보일까요? 커피점이 보입니다. 이 커피점은 어떤 커피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커피 이 실내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인테리어를 썼는지 또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게 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의 관심사가 모든 사람에게 표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CEO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어떤 기관장이 되거나 중간 관리자가 되거나 나름대로의 리더가 되면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과 그 그룹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예의주시하고 그 일에 대해서 올인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고 가장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최고의 리더가 되고 최고의 중간 관리자가 되고 최고의 직원이 된다는 것이죠. 어떠할 때 그렇다죠? 가장 관심을 가질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복지 경영에 있어서 키포인트입니다. 복지 경영은 엄청난 무슨 자원을 갖고 뭐 엄청난 어떤 그 스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관심을 조금 더 가질 것이냐. 그런데 그 관심을 우리가 그냥 갖는 관심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 복지 경영의 키워드는 두 가지라 그랬죠. 효율성, 효과성. 자, 저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고민은 뭘까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서포트를 해서 저 일을 이루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큰 자원은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복지 경영에 있어서는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엔바이러먼트라고 하는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고 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휴먼을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퀄리티를 갖고 어떠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이 이 복지 경영에서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주 포커스는 우리의 주 관심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초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이해심.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대로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더 팩트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마음. 그걸 우리는 한 단어로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쓰죠. understanding. under라는 단어는 어디 아래죠?
스탠딩은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건데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쓴 이유가 뭘까요? 언더라는 아래에다가 스탠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때요? 스탠딩하고 끝에 ing가 써 있어요. 그죠? ing는 뭐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자, 모 광고 카피 문구 중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저는 그 광고, 모 기업의 광고 카피가 잘 만들어진 광고 카피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행복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뭘 주겠다? 서비스를 주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소셜 웰페어에서의 이 서비스도 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할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행복할 때까지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서비스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포트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그 안에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파워풀한 에너지들이 생기면서 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뭐 광고를 하고 굳이 홍보를 하고 또 굳이 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탑을 쌓고 뭐 이게 홍보 아치를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 기관은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많은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뿐만 아니라 양적이든 질적이든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음식점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많은 음식점들이 홍보를 안 해서 홍보를 못해서 그 음식점들이 문을 닫을까요? 아니면 또 홍보를 많이 해서 그 집이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를 많이 연구한 고객이 필요한 게 뭘까? 자, 고객이 여기서 식사를 하고서 나가는데 고객이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 어떤 그 음식점 가면은 뭐 특히 고깃집이라든지 좀 몸에 냄새가 나는 것이 있는 그러한 음식점들 나갈 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그 부분이지만 아주 좋은 에티켓이 있죠. 어떤 것은 안경을 닦는. 왜냐하면 고기를 먹으면서 기름이 안경에 또는 음식의 그 어떤 것이 안경에 묻어 있으니까 안경을 닦고 가게 하고 안경 세척기죠. 안경 세척기도 두고 또 몸에서 또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음식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뭔가 뿌리는 그러한 향기 나는 것을 두고 조금 나가면 이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 음식점들은 어떨까요? 또 가고 싶죠. 화장실 가서 손을 씻고 봤더니 식사한 다음에 뭐 가글을 하라 그러든지 또 양치하라고 이렇게 나란히 놔둬 있어요. 자, 가글하는 것이나 양치하는 칫솔, 치약을 두면 어때요? 이게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낭비가 아니냐? 뭐 음식만 잘 팔면 됐지. 무튼 뭐 안경 세척기를 두고 몸에 향기를 나게끔 뿌리는 것을 두고 굳이 뭐 가글을 갖다 놓고 양치를 하게 하는 것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CEO도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A라는 곳에서는 가면 아무러한 그런 서비스가 없고 B라는 곳은 그러한 구체적인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고객이라면 어디를 갈까요? 한 번은 A를 가서 그냥 밥을 먹고 올 수도 있겠지만 B를 가봤더니 음식 맛도 괜찮고 친절도 하죠. 뭐 A, B, C, D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죠. 어디를 가겠습니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이 서비스보다 더 좋은 집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집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자그마한 겁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자그마한 겁니다. 복지 경영이라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그 양의 엄청난 질의 이러한 서비스를 주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서비스를 주는 것. 자,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간다면 엄청난 파워풀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수준의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기준점. 자, 높은 수준의 기준점은 뭘까요?
서비스를 준다는 것은 그냥 서비스를 그냥 주는 것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대치가 높아야 돼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고객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할 때까지 서비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러한 마인드에서 뭔가 그 끊임없는 서비스에 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서비스를 조금 더 효과적인 거 플러스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일까요? 이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끝나고 서비스를 준 다음에 성과에 대한 모니터를 감시하는 서비스 체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니터를 가지고 계속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모니터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모든 걸 감시하는 거죠.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곳이 생길까봐, 잘못된 일이 생겼을까봐, 은행이라든지 보안과 관련된 데는 그런 CCTV로 감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 어떤 이란 그 어두컴컴한 그런 우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감시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폭력이 난무하고 나름대로 도둑질도 생기고 강도도 생기고 했던 그 길에 항상 경찰이 지키거나 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방해물을 다 제거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돈이 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그 지역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딱 달아놓으면 어떨까요?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도 그 감시되고 있다라는 그 시스템 때문에 내가 친절해야지, 내가 상대방을 잘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제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큰 일이 생기지가 않죠. 잘못된 일이 생기지가 않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또 주차를 해가지고 엉키고 뒤엉켜가지고 도저히 그 지역이 주차 문제로 아수라장이 늘 되는 곳에도 주차 관리하는 그러한 감시 카메라를 양쪽에 하나씩만 두면 어떨까요? 조만간에 모든 차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됩니다. 이러한 좀 시스템화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원들에게 여러분 친절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여러분 청결해야 됩니다. 직원들에게 여러분 공손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불친절하고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본래 본인의 서비스 업무를 잘 안 하고 그렇게 있다면 고객들은 볼 때는 얼마나 불친절함을 받고 다시 오지 않겠죠. 기분 나쁘고 컴플레인이 나겠고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곳곳에 CCTV를 감시라고 하는 측면인 것처럼 하지만 평가라는 측면에서 그 홀을 관리하고 또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로 본다면 CEO는 수시로 그곳에 가 있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볼 때는 어때요? 나를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모니터하고 있구나. 내가 더욱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해야겠구나. 내가 노는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서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이번 달에는 더 많은 포상금도 받고 더 많은 보너스도 받고 또 특혜를 여행을 시켜준다니까 내가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느냐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객이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고객이 이런 직원들이 잘못했고 이러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정말 안 좋습니다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걸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빨리 대안을 만들어서 그에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신도 주고 정말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좋은 고견을 주셔서 우리가 더 좋은 직장의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런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가 무료 식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관계를 회복시키고 좋은 관계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객의 만족과 또 한 가지 뭘까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를 만족시켜야 될까요? 사원들이 행복해야 돼요. 자,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원들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얼굴이 스마일한 데인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떤 때는 굉장히 뭐 살벌하고 좀 쌀쌀한 그러한 분위기도 있죠. 그런데 어떤 회사들이 행복하냐면요. 직원들이 행복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회사들은요. 고객들이 볼 때도 안전하고 행복해져요. 자, 고객 관리 자원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는요. 경영자든 사원이든 한 가지 꼭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체인지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변화. 자,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회복지도 변화의 큰 현장에 와 있습니다. 큰 위기의 현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방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도 더 발전해야겠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의 그레이드도 높여야겠죠. 우리의 지위도 상승시켜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위를 알아주세요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그 우리의 위치가 높아지고 알게 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성실하게, 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보다 나아서 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중요한 단어, 체인징.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셀프 체인징.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셀프 체인징 돼야 되고 셀프 웰페어가 돼야 됩니다. 체인징. 그러니까 다시 셀프 자리에 셀프 소셜 웰페어 체인징. 사회복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바뀌는데 어디 흐름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바로 이 복지 경영이라고 하는 이 매니지먼트 쪽으로 새롭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관리적인 측면,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이 복지를 바라보고 새로워지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복지와 경영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드는 것이 복지 경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경영, 새로운 디자인 속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멋진 그러한 복지 경영을 이룰 때 우리 사회도 또 여러분의 삶도 더 윤택하고 더 멋진 복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